성벽에서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인신공양으로 추정되는 인골이 2017년에 이어 또다시 발굴됐습니다. 영덕시장 화재 때 스프링클러가 정상적으로 작동했다는 감식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시설물은 대부분 손상돼 재건축이나 대대적인 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신라 왕성인 경주 월성에서 성벽을 쌓으면서 제물로 희생된 것으로 보이는 인골이 4년 만에 추가로 발굴됐습니다. 그동안 학계의 논란의 대상이었던 월성의 축성 시점도 파악됐습니다. 박성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붓과 도구를 사용해 흙을 조금씩 덜어내자 온전히 사람의 형상을 갖춘 뼈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부자연스럽게 목이 꺾여 비스듬히 누워있는 성인 여성의 인골입니다. 키 135cm의 왜소한 체격에 유리구슬을 엮은 목걸이와 팔찌를 착용했습니다. 뼈의 영양 상태를 봤을 때 계급은 낮았고 저항 흔적이 없어 숨진 뒤 묻힌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늘을 보면서 있는 신전장이라고 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세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은 편안한 상태에서 죽거나 이번 인골은 지난 2017년 국내 최초의 인신공양 사례로 주목받은 50대 남녀 인골 2구가 발견된 지점과 불과 50c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됐습니다. 인골 주위에서 말과 소, 사슴 등의 늑골 부위뼈와 토기가 함께 출토됐고 인골들이 모두 성벽 중심 골조를 따라 나란히 발견된 점으로 미뤄 성벽을 지을 당시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제사가 이뤄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당시 가장 큰 국가적 공사였던 이런 월성에서 문지나 성벽이 무너지지 말라고 제의를 지낸 흔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학계의 논쟁거리였던 월성의 정확한 축성 시기도 파악됐습니다. 유물조사와 가속질량 분석기 분석 결과 삼국사기 등 사료에 기록된 서기 101년이 아닌 4세기 중엽부터 축성되기 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기록이 옳고 그름의 차이로 보기보다는 신라인들이 왜 월성의 축조 시점을 101년으로 인수익했는지.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월성의 궁궐 배치와 성벽 축조 재료에 대한 분석으로 연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성화입니다. 경상북도가 오늘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전면적인 보수 보강이 불가피했던 영덕시장을 300억 원을 들여 2024년 9월까지 재건립하기로 했습니다. 건물 구조와 시설 배치가 화재 예방과 진압에 적절하도록 설계에 반영하고 상품 이력제와 배달 시스템 등을 갖춰 명품 시장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는 소방서와 가스 전기안전공사와 함께 합동 점검반을 꾸려 시장 구조물 전반에 걸쳐 안전점검을 벌였습니다. 영덕시장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가 정상적으로 작동했다는 감식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시장 천장에 보온을 위해 설치한 스티로폼 때문에 스프링클러가 작동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길이 순식간에 확산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은 감식 결과를 시장 상인들에게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화재 최초 목격자를 비롯해 시장 상인들은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아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고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았던 지역 기업의 수출이 차츰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 즉 단계적 일상 회복이라는 기대감 속에 세계 시장 경기도 살아나고 있는데요. 큰 변수만 없다면 수출 시장 호조는 이어질 걸로 예상됩니다. 한태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의 한 농기계 제조업체입니다. 수출 물량을 맞추기 위한 작업이 쉴 새 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하늘길과 바닷길이 막히면서 지난해는 수출이 한 해 전에 40% 수준에 그쳤습니다. 올해 들어 수출이 다시 살아나며 지난해와 비교하면 수출액이 3배를 훌쩍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업무가 화상으로 또 진행되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이 해소가 되었고요. 수출길은 지금 확실히 회복되었다고 보고요. 내년도에도 저희는 무역 팀원까지 지금 충원을 해서 긍정적으로 지금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지역기업 모든 업종에서 수출이 뚜렷한 회복세입니다. 한국무역협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대구와 경북의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4.3% 늘었습니다. 주력 품목인 전기, 전자, 철강, 금속, 기계업종이 증가세를 이끌고 있습니다. 대구가 30.9%, 경북이 11.5%로 대구 기업 수출 회복세가 뚜렷합니다. 특히 FTA 체결국을 상대로 한 올해 상반기 수출액은 29억 6,300만 달러로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 31.8% 증가했습니다. 전체 상황으로 볼 때 코로나 이전인 2019년도에 거의 근접하거나 이보다 조금 상회하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앞으로 이제 시간이 갈수록 재경기 회복세에 따라서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출 시장 호조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장담하기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계속 확산되고 있어 수요가 위축될 우려를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수요 위축이 나타날 경우 수출은 물론 내수 시장도 과거 코로나 대유행 때처럼 경기 개선에 발목을 잡을 수 있어 대비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포항시는 포항시 전역이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복구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특별 재난 지역 지정으로 공공시설 피해 복구에 최대 80%의 국비가 지원되고 공공요금과 각종 세제 감면이 이뤄집니다. 이에 따라 포항시는 피해 주민들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서두르고 아울러 지금까지 자체 집계한 복구 예상액이 236억 원에 이르는 만큼 지원금 현실화와 실질적인 농작물 피해 보상, 지방하천 개선 복구 예산 지원을 계속 건의할 방침입니다. 통합 신공항 건설을 위해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군위군을 대구로 편입하기로 의견을 모았었는데요. 의회 생각은 서로 달랐습니다. 대구시 의회는 예정대로 편입안을 통과시켰고 경상북도 의회는 찬성안과 반대안을 모두 부결시켰습니다. 도건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군위가 대구로 편입되면 우선 대구의 면적이 크게 늘어납니다. 군위군은 614제곱킬로미터, 대구 8개 구군을 합친 면적 888제곱킬로미터의 70%에 해당됩니다. 대구 면적이 2배 가까이 확대되면서 서울시 면적 605제곱킬로미터의 2배가 넘습니다. 땅이 넓어지는 만큼 기업이나 각종 시설 유치에 유리해집니다. 편입안이 통합 신공항 입지를 수용하기 위한 것이어서 신공항 건설을 위한 도로와 철도 건설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갈등과 대립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반면 도로와 상하수도, 폐기물 처리 같은 시설과 교육, 편의시설 등을 구축하는 데 드는 지출이 세 수입보다 훨씬 커서 재정 부담이 커집니다. 인구 변화는 미미합니다. 2020년 기준 군위군 인구는 2만 3천여 명으로 240만 대구의 1%에도 미치지 않습니다. 경북은 대구와 반대 입장입니다. 공항 신도시 추진이 원활하고 재정 부담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공항 관련 투자가 대구권으로 흡수될 가능성이 크고 대구 주변 도시의 연쇄적 대구 편입이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분절된 공간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극복하는 하나의 상징성을 발휘하게 된다는 경상북도의 다른 시군 또 인접한 그 지역 같은 경우에 상당한 이제 허탈감을 느끼고 그런데 지난 2일 경북도의회는 대구 편입 찬성안과 반대안 2개 모두 부결했습니다. 군위 주민들은 편입이 무산되면 공항 이전도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주민투표를 요구한다면 더 큰 갈등으로 이어지고 공항 이전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집니다. 긍정적인 분위기가 조금 우세하지 않겠나 이렇게 해석을 하고 군위의 대구 편입을 행한 후에 공식 건의하고 건시한 이후에는 정부 입법 또는 또 의원 입법의 방법으로 그 결과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군위의 대구 편입 문제에는 대구와 경북이 빠른 시간 안에 하나로 합칠 것이란 막연하고 안이한 판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솔직히 대구 경북을 통합하는 마당에 군위가 먼저 좀 들어간다고 해서 그거를 뭐 그렇게 문제시할 도민들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공항 이전지 결정을 위해 급하게 내놓은 군위군의 대구 편입 추진이
시작부터 삐걱거리면서 제대로 된 공항을 신속하게 완성하겠다는 대구시와 경상북도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도건협입니다. 경북교육청은 추가 경정예산 5,378억 원을 확정했습니다. 추가 경정예산의 주요 쓰임새는 2학기 전면 등교를 위한 교육 안전망 구축과 미래 교육에 대비한 스마트 학습 환경 조성, 학습 결손 회복 등입니다. 학교 정보화 기기 보급에는 482억 원을, 유치원 환경 개선에 65억 원, 학교 방역 인력 지원에 106억 원 등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대구 경북권의 정책과 현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들의 경선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 발전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자신만의 차별화된 공약을 제시했고 경선 과정에서의 앙금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대구 경북권 토론회 김철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후보들은 대구 경북 발전을 위한 다양한 공약들을 쏟아냈습니다. 큰 방향은 비슷했지만 세부 사항은 차별화시켜 자신이 적임자임을 호소했습니다. 디지털, 네트워크, AI, 인공지능을 우리 미래 경제의 중심으로 만들어 나가자는 것이 DNA 경제의 핵심입니다. 이러한 DNA 경제를 통해 대구 경북 중심인 전통 제조업을 로봇과 인공지능을 접목한 융합 산업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산업화의 기반이 됐던 게 전국에 깔린 도로망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정보화 사회로 가게 된 게 이제 인터넷 네트워크망이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 사회로, 탄소 제로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이 에너지 고속도로를 만들어서 전 단위에서 생산 공급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말씀. 대구 산업단지 베스트 테스트베드 활성화와 규제 해소를 통해 도시 전체가 혁신성장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그 생태계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산단 규제자유 특구 지정을 통해서 로봇선도 도시로의 발전도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관으로서 여당의 대표로서 원전 수사와 검찰의 수사 등 현안을 처리하던 때의 입장 차이와 함께 서운함을 비판하며 공방을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당 대표셨던 후보께서는 왜 감사원의 정치적 감사와 또 윤석열의 정치적 수사에 단호하게 대처하지 않으셨는지, 그리고 오히려 저와 윤석열의 동반 사퇴를 청와대에 건의했던 언론 보도가 있는데요. 그건 분명히 수사권의 일탈이었고요. 그건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청와대와의 교감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옳지 않은 수사권의 남용이었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대구 경북과의 추억이 담긴 사진을 통해 사연을 소개해달라는 코너에서 정세균 후보는 당시 국무총리로서 대구에서 코로나 상황을 진두지휘한 추억을 되새겼습니다. 노란 옷의 총리님 덕분에 대구가 든든해, 시민들 덕분에 코로나19 잘 이겨내, 작년에 제가 3주 동안 대구에서 대구 경북의 코로나와 싸웠던 그때를 생각해서 이렇게 대구에서 만들어서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후보들은 한결같이 큰 틀의 흐름 속에서 대구 경북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며 자신을 지지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 경주의 한 플라스틱 물질 제조 공장에서 노동자가 숨지는 산재 사고가 발생해 고용노동부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지난 2일 오후 8시 36분쯤 경주시 건천읍의 한 플라스틱 소재 물질 제조 공장에서 직원 50대 A씨가 크레인에서 떨어진 500kg 무게의 화물에 치여 숨졌습니다. 수사당국은 화물 결박 조치 등의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북 동해안은 오늘도 비가 오락가락 이어졌습니다. 내일 밤까지 가끔 비가 내리겠는데요. 울릉도와 독도는 호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내일 새벽까지 강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절기 백로인 오늘은 하얀 이슬 대신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했습니다. 현재 강한 비구름대는 대부분 동해상으로 빠져나간 모습인데요. 울릉도와 독도에는 강풍과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 새벽까지 최고 80mm의 세찬 비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비바람 피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은 내일 아침까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지만 낮부터는 다시 5에서 2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내일 날씨 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20도에서 22도 분포로 출발하겠습니다. 한낮에는 포항과 영덕, 울진이 25도, 경주 27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내일 아침까지 강한 바람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21도에서 22도 분포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울릉도 23도, 독도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 중부 전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됐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중부 해상에서 최고 3.5m, 남부 해상에서 2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 밤까지는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인 모레부터는 맑은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새벽 5시쯤 경주 성동시장 입구 도로에서 78살 A씨가 몰던 차량에 마주오던 차와 오토바이를 잇따라 받은 뒤 상가를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와 시장 상인 등 4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직진하고 있던 A씨 차량에 삼거리에서 좌회전하던 차량과 1차 충돌한 뒤 가게를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주 지역 공영주차장에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무료로 운영됩니다. 경주시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9월 20일부터 22일까지 추석 연휴 동안 노상주차장 16곳 등 공영주차장 27곳을 무료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주 최대 전통시장인 성동시장과 중앙시장은 노상주차장에 한해 11일부터 22일까지 2시간 주정차를 허용하고 횡단보도와 교차로, 소화전 5m 이내, 버스 정류장 10m 이내 등 4대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은 예외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